4페이지, 우리 4페이지 볼게요. 15, 4페이지. 단락 표시 먼저 한번 해볼게. 단락 표시 하면서 기억, 니은 뭐가 있는가 체크하는 거지. 자, 4페이지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으로 되어 있네. 그런데 지금 기억, 니은, ABC 이런 거 하나도 없네. 그죠? 이제 문제 확인하러 가볼게. 자, 1번입니다. 대략적인 문제만 훑어보는 거야.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논지전개 방식 거기다 형광펜 쳐볼게요. 1번은 논지전개 방식이니까 전체 읽고 파악하는 문제지 지금. 그 다음 2번은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형광펜. 읽어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텐데 그거 한번 잘 봐둬야지.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 읽고 2번 문제를 확인하러 와야겠네. 2번에 1번 이렇게 확인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 다음 3번에는 뭐 목적론에 대한 논의, 목적론 뭐 그런 게 있나 봐. 알았어. 4번은 전체 종합 문제니까 이건 다 읽고 풀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 읽고 두 번째 문제 살짝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출발. 첫 번째 단락 한번 해봤죠. 어떤 기술이 쓰였나 한번 확인해 볼게. 여러분은 연필로 했으니까 이제 색깔 볼펜 같은 걸로 이제 위로 얹어봐. 그 다음에 평가원에 쓰는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것을 왼쪽에다 기록하는 거야.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그럼 요게 이제 주어는 모든 일은이죠. 목적 지향적인가? 목적 지향적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네. 자, 이렇게 질문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질문형 진술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잘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답을 찾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답을 찾아라. 답을 찾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목적 지향일까? 우리가 목적한 대로만 일이 진행될까? 될까? 아닐까? 된다? 아니다? 이 답을 찾아가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다. 그 다음에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결국 뭐냐면 그 개미들은이네. 그죠? 앞에 건 다 꾸미는 말이니까. 주어는 개미들이네. 분명히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되겠네. 목적을 가졌군요. 그러니까 자연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인가? 첫 번째 개미들은 목적 지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슨 목적인데 앞에 나뭇가지 가지러 가는 거잖아. 잎사귀 운반한 다음에 잎사귀 가져가려고 목적을 가졌다. 그런데 가을이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토라고 물어봤습니다. 개미들은 목적 지향인데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다시 물었습니다. 개미는 나뭇잎을 운반하는 목적이 있어. 그러면 새벽에 내리는 우박은 어떨까? 목적이 있을까? 물어봤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입니다. 학자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해달라고요? 동그라미를 딱 쳐달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는요,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학자 이름을 치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학자와 학설의 연결입니다. 그죠? 얘는 학자와 학설의 연결, 학설의 연결이 바른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거 대비하려고 학자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는요, 학자와 학설을 연결하는 문제가 사실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근데 오늘은 나왔어. 오늘은 세 번째 문제 한번 봐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거기에 뭐 갈거시기, 볼거시기, 뭐 우거시기, 백어시기, 스거시기 뭐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학자가 3명 이상 나오면, 2명까지는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데 3명 이상 나오면 복잡해지잖아. 그때는 학자와 학설을 연결이 바른 것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 나오면 우리가 몇 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습관적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치는 건 덜 학자니까 빨리빨리 찾으러 갈 수 있는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난답니다. 아하, 그러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탄답니다. 목적을 추구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난다? 타고난답니다. 아, 태어날 때 이미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대요. 외적 원인이 아니라, 세 번째 패턴, 수능에서 잘 쓰는 세 번째 패턴, A가 아니라 B. 요 패턴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A가 아니라 B. 자, 요거는 A가 하니까 주어니까 이렇게 쳤겠지만, 아니라 라는 순간에 어떻게 써? X표를 땅 칩니다. A가 아니라 B 나오면 초점이 누구냐면, 요 B입니다. 요 B가 초점이야. 그러니까 얘를 찾아야 돼, 시험엔. 예를 들어서 A가 아니라 B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요번 사건의 범인은 철수가 아니라 0이다. 그럼 누구야? 사건의 범인은 0이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B를 찾으려고 하셔야 돼. 얘가 초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외적 원인이 아니라 하니까 X배 땅 치고 외적 원인이 A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 그럼 뭔데? 이거네. 내재적 본성입니다. 얘가 B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그 본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야. 뭐뭐에 따른 했으니까 다시 이거 공식이죠? 네 번째. A에 따른 B 이렇게 나오면, 이 공식이 나오면 얘가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얘가 결과지.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래? 요 앞자들을 따서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과관계가 뭐가 있냐면 A 때문에 B가 있잖아. A 때문에 B.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뭐뭐에 따른 나오면 그냥 때문에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내재적 본성 때문에 이렇게 읽어달라고요.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합니다. 아까 문제 확인하다 보면 목적론 있었잖아. 나왔네. 개념어니까 네모겠죠? 목적론이네. 이게 네모네. 근데 이 개념, 목적론이 뭐냐면 여기 있네. 자, 뭐냐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은 내재적 본성에 의해서 운동한다. 이게 바로 목적론이었군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다 자연물이잖아. 걔네들은 태어나면서 목적을 지니고 태어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거는 외적 요인이 아니니까 누가 시켜서 한다? 아니야. 태어나면서 내 마음속에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악어식이죠. 예정. 자연물이 단순한 목적을 갖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여기 A죠. 단순히 목적을 갖는 것, 이게 A죠. 그 주초점은 B라고 그랬죠. 그게 뭔데? 이거야. 목적을 실현한 능력을 타고난다. 이거에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목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목적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나무야. 10m까지 자라야 돼. 이 목적이야. 그러면 그 나무가 태어나면서부터 10m를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강조한 거네. 근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된답니다. 반드시 실현. 여기에 우리 이런 반드시에 이렇게 빗금 쳐야겠죠? 반드시 이런 말을 쓴다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평가원, 수능을 만드는 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오답을 만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오답은 저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요,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하답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지니고 태어나. 그러면서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반드시 실현되고요. 그 실현된 놈은 반드시 뭐야? 항상 바람직하대요. 좋은 놈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뭘까? 정리 한번 해볼까? 쭉 한번 가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자연물은 어떻게 써? 목적을 갖죠?
모든 자연물은 어떻게 써? 목적을 가지면서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죠? 모든 자연물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반드시 실현됩니다. 근데 모든 자연물은 반드시 실현되면 그건 항상 바람직합니다. 요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겠군요. 그래서 자연은, 즉 모든 자연물은 헛된 일을 하지 않아. 뭐야? 바람직한 일을 하죠. 헛된 일을 하지 않는데요. 맞잖아. 그게 뭔데? 이게 위에서 바람직한 일을 한다고 그랬죠. 바람직한 일을 한다 이 말이겠죠. 항상 바람직한 일을 한답니다.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읽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1번 문제는 전체 문장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2번.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이란 말 아직 안 나왔죠. 패스.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틀렸죠? 항상 바람직하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든다고요. 항상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 때로는 해가 된다. 아니죠? 틀렸죠? 2번 틀렸어. 3번.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하는 능력을 가졌죠. 그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주 초점은 B라고 그랬잖아. 정확히 나왔잖아. 정답 찾았네. 3번, 4번.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설명했죠.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 아니라고 그랬지. 외적 요인이 아니라 했죠. 주 초점은 B죠. 내재적 본성이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태어나는 거야.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2-1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답은 나왔네. 되냐? 자, 이번엔 다시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보긴 토끼 그리지 마, 이 쥐인가? 자, 두 번째 달라 해볼게요. 자, 근대에 접어들어. 자,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는데 아까 5까지 했나? 6인가? 모르겠다. 번호는 모르겠다. 자, 시대 구분이 있어요. 시대를 구분할 때가 있어. 그러면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시대가 구분되는 순간 차이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 경제학은 막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그냥 경제학은 하면 될 걸 전통적 경제학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 뒤에 어딘가에는 전통적 경제학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떻게 써?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빗금을 쳐줄 거야. 빗금을. 왜냐면 뒷글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뒤에 가서 요 뒤에 어딘가에 현대 경제학은 이렇게 나오는 순간 차이를 두어서 이제 세모와 역삼각형으로 해서 차이를 잡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명확히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전통적, 현대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얘기 왜 하냐? 저 시작에 근대에 접어들어져. 그러니까 악어 시기가 있었는데 악어 시기 이후에 근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앞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잖아. 이게 있었잖아. 얘가 그러니까 삼각형인 거고 근대에 접어든 게 이게 역삼각형인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의 포인트는 저 아리스토텔레스와 근대의 차이점을 찾았어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저렇게 차이를 두는 건 수능에선 크게 제일 많으면 3가지 비교입니다. 3가지. 그러면 이런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한다면, 근대는 이렇게 했다면, 그 뒤에 또 다른 게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 2개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비교 대상이 2개가 오히려 어렵고요. 3개가 나오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악어 시계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뭐 A라는 학자, 여기에 B라는 학자, 여기에 C, D, E가 있대요. 그럼 연결이 바른 것은, 연결이 아닌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세모에는 A가 있어요. 맞는 말이지. 역삼각형에는 A와 그다음에 C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 틀렸죠? 이미 역삼각형은 얘는 아니잖아. 틀렸잖아.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3개면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이 제시문이 비교문이 3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모든 사물이 일종의 기계래요. 그 다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고 라면서 비판을 받았답니다. 악어 시기가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근대에 접어들어서 야 악어 시기 그거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갈릴레이는 그러면 이제 한번 체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합작스러면 얘가 악어 시기고 얘가 갈거 시기가 역삼각형에 있는 겁니다. 지금 목적문적 설명이 즉 악어 시기가 설명한 것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거 과학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갈거 시기가. 다시 백어 시기는 베이컨도 있네. 목적에 대한 탐구. 이게 뭐야? 목적에 대한 탐구가 뭐야? 악어 시기 탐구잖아. 악어 시기 한 거. 악어 시기가 한 것은 과학에 무익하다. 전혀 과학이 아니래요. 스피노자는 연서야 스피노자 나왔어. 네 친구.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이거 다 악어 시기죠. 악어 시기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답니다. 자연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대요. 잘못됐어 악어 시기 이 얘기네. 이들의 비판은 이들은 누구겠어? 갈거 시기, 백어 시기, 스거 시기겠죠.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했답니다.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했다 합니다.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갖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식물이 목적을 가진 이성을 가졌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지 연서야?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악어 시기는 그러면 이런 비판을 냈던 애가 이렇게 역삼각형 애들이고 악어 시기는 요거였죠. 두 개 비교해잖아. 왜냐면 달리가 나왔잖아. 우리 달리 나오면 비교하잖아 항상.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가져요. 하지만 이성이라는 건 인간만 갖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2-1 아까 확인이 안 됐잖아. 2-1 볼게요.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을 설명한다? 악어 시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인간만 이성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1도 틀린 거였네. 됐죠? 그럼 2번은 우리가 답을 찾았지만 더 완벽해졌네. 자, 그래? 자, 그러면 3번을 풀려고 했더니 아직 볼거 시기 이런 애들 아직 안 나왔지. 그러니까 못 풀겠네.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단락 해볼게요. 세 번째 단락. 아마 세 번째 단락 정도 풀면 3번 문제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출발! 세 번째 단락. 자, 일부 현대학자들은 이거네. 일부 현대학자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겠죠. 비교 대상이 세 번째 거였죠. 그죠? 아까 기억나시죠? 요게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누구였냐면 갈릴레오가 갈거 시기가 여기에 해당됐었죠. 아까 갈거 시기 나왔냐? 맞지? 갈거 시기 그 다음 뭐야? 백어 시기, 스거 시기네. 갈거 시기, 백어 시기, 스거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써? 이제 비교 대상 세 번째 게 나온 겁니다. 근대 사상가들이, 그러니까 근대 애들이 누구야? 역삼각형 애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기계론적 모형이 더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제적 믿음에 바로 의존했답니다. 그러면 기계론적 모형이라는 건 모든 자연물은 마치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 있는 걸 좋아했나 봐. 그게 이제 기계론적 모형이야. 교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만 옳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어떻게 했어? 얘를 비판했잖아. 얘를 삼각형은 아리스토텔레스 비판했잖아. 그 비판을 했는데 지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비판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상가들이 즉 역삼각형 애들이 삼각형을 비판했는데 이 별이 봤을 때는 증거도 없고 그 다음에 지만 옳다고 얘기하고 쟤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비판했대요.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이런 맥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교조적 믿음에 있는 거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요거 이런 맥락에서 볼로티는 그러면 얘가 볼거 시기가 여기네. 근대 과학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 못했고 그러면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 못했답니다. 요게 증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요 말이죠.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찾아놨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삼각형 애들은 삼각형 보고 야 너는 과학이 아니야. 너 같은 거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기계론적 딱 공식 나올 수 있어? 공식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증거를 대지도 않고 그럼 자기가 옳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틀렸기 때문에 굳이 증명하려고도 안 했대요. 또한 플러스 우드필드는 우거식이네. 여기 또 우거식이도 여기 있네. 목적론적 설명이 즉 악어식이죠. 과학적 설명은 아니야.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이죠. 이유죠. 그죠? 원인.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인. 그래서 결과는 어떤데?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잖아. 확인할 수가 없잖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했는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았어. 과학적 설명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옳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 역삼각형이 삼각형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고 별표가 얘를 다시 비판하고 있는 거네. 이 글 자체가 지금 이런 상태네. 자, 그러면 3번을 했다면 세 번째 문제 할 수 있나 볼게요. 갈거시기와 볼거시기는 그러면 갈거시기와 볼거시기는 이거죠. 역삼각형과 별은 이거네.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 그러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 사람은 누구야? 기계론적 여기 있잖아. 그죠? 별표가 역삼각형한테 비판한 내용이지. 그죠? 그러면 별표가 역삼각형에 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야? 갈거시기는 이 말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갈거시기 X 얘가 할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풀린다고요. 비교 대상이 3개면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어. 갈거시기와 우드필드 요 놈이네.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라는데 동의한답니다. 일단 여기 역삼각형 애들은 어떻게 써요?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죠? 그 다음 우드필드는 얘도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정답. 다음 3번.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 사람은 별표 애들이죠. 현대과학 애들이잖아. 현대과학 애들이 근대한테 비판하는 거죠. 그럼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뭐야? 베이컨이 들어오면 안 되지. 4번. 스피노자와 볼로티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아까 자연에 대한 이해란 말이 어디 있었냐? 앞쪽에 보시면 여기 있다. 스피노자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그랬지. 그죠? 완전 잘못 썼네. 스피노자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그랬으니까 확장한단 말이 아예 될 수가 없죠. 그죠? 완전 잘못 쓴 말이네. 5번.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했다?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건 역삼각형 애들이 삼각형을 비판했다 한 말이지. 그죠?
그러면 거기에 우드필드가 나오면 안 되죠. 우드필드는 별표 애들이잖아. 됐네? 그럼 3번이 풀렸네요. 3번은 2번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단락 읽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다 하고 문제 나머지 도전 해볼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한꺼번에 하시고 문제 도전. 자리 17세기 과학은 17세기니까 역삼각형 애들이죠. 그죠? 역삼각형 근대학과. 자,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니까 얘가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답니다. 이게 그 앞에 있었던 기계론적 거식이 있죠. 그러니까 뭐였죠? 이 기가 기계론적 모형. 그죠? 이게 바로 기계론적 모형이네. 요게 바로 기계론적 모형 이런 건가 봐. 그죠? 눈에 딱 떨어지는 공식 같은 게 보여야 돼. 그죠? 기계적으로 돼야 하나 봐요.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물질론이래요. 물질론. 그러니까 근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론으로 설명할 수 있대. 다 물질로 구성돼 있대. 사람도 당연히 어떤 물질로 구성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도.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이랍니다. 다 설명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물질들은 어떻게 해서 각각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답니다. 즉 뭐냐면 다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고 죽은 문체가 있단 말이야. 물리화학 법칙을 통해서 같고 틀림을 확인할 수 있지, 이렇다고요. 하지만 악어 시기는 요 삼각형이죠.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안다면 가정이니까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M거시기의 M거시기의 견해를 반박했답니다. 그렇다면 저 말은 견해를 반박했다는 건 악어 시기는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없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의 본성을 알 수는 없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모든 자연물은 물질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근대에 있는 애들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환원론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대요. 또한 그것의 모든 자연물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 법칙으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구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근대 애들의 차이점이네. 근대 애들은 모든 것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물질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본성은 또 어떻게 해서 물리적 화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근대하고 악어 시기의 차이점을 또 설명하셨고요.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진행 중이랍니다. 아직 생명체가 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대요. 악어 시기 때부터 해서 근대 현대 주장한 것도 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없나 봐. 자연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악어 시기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랍니다.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래요. 뭐 시작이라는 거고요. 뭐 기준점이라는 거고요. 어떤 토대가 되었다 이런 거지. 결국 이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상한 짓만 한 것만은 아니네요. 의미 있는 일을 하셨군요. 의의를 설명하는 거였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글이 흐름이 왔더니 내용이 가만히 봤더니 어떤 거냐면 자, 악어 시기가 얘기 있었어. 1단락에. 근데 2단락에서 근대 애들이 얘를 비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악어 시기가 다 쓰잘데가 없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별표 애들이 어떻게 써? 요 애를 비판했죠? 그러니까 얘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였어. 그죠? 비판할 처지가 아니었네. 그러면 그게 그렇다면 요게 맞냐? 아니야. 마지막에 다시 뭐라 하냐면 요 악어 시기의 의의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은 장단점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절충 방안도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잘못했어요. 근대가 잘못했어요. 그럼 중간에 짬뽕해서 이게 좋아요. 이게 절충이잖아.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새로운 이론을 도출했다? 아직 새로운 이론이 아니죠.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도출된 게 아니죠.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 이론은 이래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지.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이거 비판한 거 검토했죠?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의의를 밝혔죠.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을 받았는데 얘는 그래도 어떤 의의를 가졌어요.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요 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답을 원했죠. 풀었죠. 다음 세 번째 문제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풀었죠. 세 번째 달라가면서. 자, 이것도 땡.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생물학자 마이어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본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써? 모든 자연물은 목적의식을 갖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실현됐고 항상 좋은 결과가 온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론은 창발론이라 있대요. 창발론을 제시했대요. 마이어는 그는 분자, 세포, 조직에서 어디에까지, 뭐뭐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화살표 표시했죠. 분자, 세포, 조직에서 방향이야. 개포, 개체군까지, 개체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복잡해진대요.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는 각 단계의 고유한 활동은 미리 찾았다.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답니다. 이걸 봤을 때 악어 시기와의 공통점이죠. 그죠? 윗글과 비교해야 되니까 공통점. 창발론은 복잡한 수준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으로만은 예측할 수 없다. 관한 지식, 구성 요소에 대한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떻게 했어요? 그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공통점이죠. 그 다음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로만 구성되고 보지만 그러면 물질로만 구성된다고 봤답니다. 그러면 요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차이점이네. 그죠? 하지만 뒤에 근대 이런 애들한 공통점이 있겠죠? 일단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차이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로만 구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리화학 법칙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대. 그러면 얘는 뭐야? 환원론이 안 된다라는 거네. 환원론이 안 돼요. 이런 얘기네. 그럼 근대와의 차이점이죠. 요는 근대와 차이점이네. 차이점이고 얘는 근대와의 공통점이었고. 맞지?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건 근대 사람들의 주장이었잖아. 물질론과 환원론이잖아. 물질론은 인정하지만 환원론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자. 자,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러니까 이거 뭐 찾으라는 거야? 공통점 찾으라는 거죠. M거식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 물질론적 견해가, M거식의 물질론적 견해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대했죠. 그죠? 모든 것은 물질로만 구성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 안 되죠. 얘는 반대했잖아.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처럼이니까 이거 공통점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연물이 물질로만 구성된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 틀렸죠. 다음 3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했으니까 공통점이네.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고, 쟤도 그러네.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리니까 마이어만의 특징이네.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 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목적 지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했어야지. 마이어는 악어 시계와 달리 마이어만의 특징입니다. 모든 자연물이 본성에 대한 물리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죠? 마이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네. 정답은 3번이었다.